네, 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급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나이백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유한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만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영상을 활용해서 매매에 직접적인 응용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현재 차트상으로는 지난 6월 25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초 상승했던 가격대가 34,000원 가격대 구간인데 저항선을 바로 돌파하면서부터 5일선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55,000원까지 상승했는데 시간의 가격에서도 큰 문제 없이 상한가가 유지된 것을 보면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자면, 일단은 예전에 2019년도에 기술특례에 상장했던 바이오 제약주인데 주로 하는 사업을 한번 볼까요?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을 비롯해서 관련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재, 조직재생용 바이오 소재, 구강보건 제품 등을 제품화해서 제조 판매하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다는 거고,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5,466억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로 보면 중형주에 속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영업이익이 제대로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기존의 파이프라인이나 이 부각된 기사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 종목의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나이백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는 이 mRNA 백신 특허 출원에 대한 그 강세 움직임이죠. 그래서 mRNA가 메신저 리보엑산이라는 기술인데 요약을 좀 해보면,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강력해요.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백신 컨소시엄 관련해서 여러 번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상한가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온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메신저 리보엑산과 짧은 간섭 리보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응용 기술이 뭐냐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을 전달하는 기술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 설명하는 중간에 이제 바이오제약주다 보니까 이 전문 용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서 듣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거는 메모장에 써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유전자 검사와 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하는 합성 DNA와 RNA 분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분야가 생물학이나 유전제약, 생화학, 분자 생물학적 연구나 유전자 검사 이런 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신저 리보엑산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가적인 개발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순환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관련 뉴스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 여기 나온 대로 mRNA 백신 특허 출원의 강세, 그래서 메신저 리보엑산과 짧은 간섭 리보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기술 및 응용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강력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나온 기사 외에도
항상 이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모멘텀은 시장에서 부각이 중간중간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2월에는 그 글로벌 제약사랑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기사 내용에 해당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이전 계약이 뭐 미공개라고는 하는데 그 이제 기술 이전을 받는 제약사가 백신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전달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월 달에 이미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서 이 모멘텀이 한번 부각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내용이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 이 약물 전달 플랫폼이 분자 크기가 큰 유전자 의약품을 부작용 없이 표적하는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1차적으로 부각이 됐던 상태에서 거기에 나온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한번 다시 모멘텀이 부각이 된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모멘텀에 대해서 보자면,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항암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KRAS 항암제 등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동 연구 제안. 이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 KRAS 항암제 등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연구 제안을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KRAS라는 거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 KRAS라는 것이요. 그래서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왜냐면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면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이 회사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좀 쓰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기술을 나이백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제로 이 억제가 되는지 여부, 그 효능 결과뿐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프로텍 시스템 등 나이백이 보유한 이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아까 전에 좀 전에 여기서 내용했던 내용이죠. 이 외에도 유전자 약물 전달체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실제로 6월 달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전체적으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6월 21일 기사인데,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항암제 등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공동 연구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달체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자면, 유전자 약물 전달체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 내용에 있고, 관련된 공동 연구 10여 건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 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나이백에게 유전자 약물 전달체에 대한 공동 연구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과 약물 전달 기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부각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백이 현재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이 우량하지가 않아서 뭐 회사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실적과는 별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상장할 때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요건에 의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적자 기업이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세요. 왜냐면 몇몇 분들이 이 내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연구하고 있던 기존 파이프라인들이 2021년도부터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져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진한 실적과는 별개로 상장 폐지 걱정이 없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요건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어도 관리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그 당시에 부각되었던 파이프라인들 내용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펩타이드 치료제, 그 중에서 이제 펩타이드 기반 항암제의 경우에는 유효성 평가에서 당연히 항암 효과가 있고, 추가적으로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그 당시에 98% 정도로 확인이 되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이건 이제 골다공증 바이오베터인데 전임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임상 과정에서 1상만 완료가 돼도 2024년 내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 당시에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상장을 하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내용은 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펩타이드 치료제 중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그리고 이제 관절염 치료제염증, 그 관절염 치료제, 염증성 질환 치료제,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등등, 또 항암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분야에서도 골다공증 바이오베터, 이 기술들이 지금 보면 전부 2021년 이후에 기술 이전이 목표되는 거라고 그 당시에 말을 했었어요. 상장 당시에. 그게 벌써 2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씩 그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기사 내용으로 나오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이 종목이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상패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실적이 뭐 적자라고 해도 기술 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고, 최근에 백신 컨소시엄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mRNA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 약물 전달 기술은 이 mRNA 백신 기술에 필요한 내용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내용.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으로 보고,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사실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종목들이 보통 작년이죠, 코로나 때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혹은 빠진 이후의 움직임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백은 그때 상승을 했던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12월 고점 이후에 한 6개월 가량 하방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바이오 제약사들이나 혹은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나이백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무거운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확인이 되고, 예전에는 저항선 부근에서 돌파하는 시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매물대에 부딪혀서 내려올 정도로 이 모멘텀이 세게 부각이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관련 내용 기사들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등주들, 바이오제약주도 특히 보면 매수매도 주체가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랑 개인 매도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 거래량으로 상한가. 그래서 이 종목을 기존의 저항선을 매물을 돌파할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 장중에 급격한 변동성까지 보이지 않고 현재 주가까지 왔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더 보유하면서 지켜보시라는 거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대세 상승 1차 상승 구간에서는 크게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진현생명과학이라든지 혹은 또 관련주들 아이진이 있죠. 이런 관련주들을 보면 웬만해서 1차 상승 구간에서는 5일선을 깨지 않았을 때는 크게 겁먹고 장중에 막 매도에 참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세가 발생한 처음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처음 시세가 발생된 1차 상승 구간에서는 처음에 그 급등이 나온 주가로부터 100%에서 한 150% 정도까지는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아이진처럼 전체적인 mRNA 관련주가 수급이 안 좋아져서 5일선을 이탈하거나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막 크게 정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부 비중 정도만 차익 실현하면서 이 조정의 시점을 체크하는 그런 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목표 주가라는 것을 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봉상으로도 현재 최고점 부근이고, 여기서의 수급은 사실상 그날그날의 매수매도세나 이 호가창의 패턴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서 미리 예상을 해서 대응하는 거는 특히나 바이오제약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mRNA 백신 관련 소식이나 아니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담아두시고 보시면서 그 대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23,000원짜리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은 웬만해서 훼손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뒤늦게 상한가 가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4만원, 48,000원 정도의 구간, 이 상한가 가는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미리 걱정하시는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또 갭이 다시 벌어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시다 보면 그 구간이 생기면은 거기서는 이점에 대해서 슬슬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백신 관련주들은 조정과 상승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재료 소멸이나 혹은 큰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일정 부분 보유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각광받는 종목은 비록 장중에 변동성이 보이더라도 상승 하락이 꾸준히 나오지만, 그러면서 고점을 갱신해 가지만 아예 그냥 재료가 없어서 관심도 못 받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무리되지 않는 비중으로 좀 항상 편성을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또 관련 섹터에서 큰 특이점이 발견이 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또 관련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추가 영상 올릴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